현재 대구의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대면 임대, 매매면 매매, 아파트 마찬가지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대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다시 상승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을 30년 넘게 운영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이 정도로 힘든 시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다녀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동산들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부동산 임대 가격 마찬가지 예전 2017년 18년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반대편에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죠. 현재 부동산의 임대 가격은 상가나 아니면 다가구주택 모든 임대 가격들이 예전 2017년 18년 재개발 보상금이 풀리기 전에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18년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고 일부 이주민이 생기면서 원룸 임대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가격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적으로 17만원, 18만원 원룸 임대가 나오는가 하면 30, 40만원짜리의 원투룸 가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청약 당첨 이후에 입주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입주권 거래는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거래 자체가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거래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금리가 하락하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일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급매물이 거래가 됐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급매물들이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전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만 하락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매물이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실거래 동향으로 봤을 때 일부 급매물 아파트가 거래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예전보다 거래 가격이 낮아졌고 실제 거래 건수 또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기반으로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하는 이유는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부동산 하락 시기에 접어들었는 것이고,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경제위기, 내수경기,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PF 연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해주는 시기에서 카드 대란이 나서 터지지 않고 PF 대란이 나서 터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내수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현재 대부분 경제위기가 찾아왔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급매물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일부 아파트가 거래되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얘기를 하는 분들 내용 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을 내놔도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주지 않는다. 왜?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광고를 내봐야 전화 한 통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아닌 이상 부동산에서 광고를 낼 필요가 없죠. 급매물도 제대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2,000원 정도의 돈을 주고 광고를 내본 듯 시간 낭비와 돈 낭비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뉴스보다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다른 유튜브에서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기해도 또 한 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속지 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수들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서 부동산 흐름을 명확하게 안다면 대부분 부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 다양한 찌다시가 흘러가고 있고 다양한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왜 부동산 가격이 이만큼 올랐고 왜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 상승했느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투기 세력과
부동산을 팔아야 되고 가격을 높여야 되는 집단들의 일부 C-로 통해서 투자를 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속칭 강사들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 투기를 했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재개발 보상금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어느 곳을 다 찾아봐도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이 풀렸는데 그 보상금이 풀렸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었죠. 재개발이 바람이 불면서 대대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했기 때문에 그 돈이 풀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돈이 풀리지는 않고 있고 재개발 바람에 보상금을 받았는 분들은 일부 살 만큼 아파트나 부동산,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모든 부동산에 투자를 일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갑작스러운 물량 증가로 인해서 할인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금리만 내린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의 빅5 은행 가계대출 잔액, 사실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PF는 둘째치고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체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 부실론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PF를 대출했고 증권사 마찬가지 계속해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도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내수 경기가 활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냈고 채권을 풀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고 있고 아직까지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뿐이지 결국은 미국도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외국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거나 경제지표를 확인을 해보거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고 예전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중국도 내수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해서 결국은 이커머스라고 해서 외국으로 자국에서 팔지 못하는 물건들을 초저가로 외국에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알리나 테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아직까지 한국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유통 마찬가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대기업의 협력업체까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내를 다니보면 상권이 거의 다 죽었다고 얘기할 만큼 되는 곳만 몇 군데 되지 대부분 상권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9시 10시만 되면 대부분 문을 닫는 가게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그나마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까지 타격을 받는다면 정말 경제 위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건설사들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지어도 실제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지만 결국은 건설업체나 아파트가 대단지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면 결국은 임금을 못 받는 업체들 마찬가지 물건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예전과 동일하게 물건값 대신 대물로 아파트를 받는 사례들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할인해서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리 하나만 내려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있고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결국 물려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놈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얘기한다면 부동산도 굶어 죽을 것이고 현 입장에서 누가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100%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잠재 성장률 추이만큼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왜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요? 간단한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아파트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대출이 60에서 70% 정도 좌지우지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조금 줄여서 낼 수밖에 있는 상황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금리가 내린다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결국 급한 사람들은 금리가 내릴 때 더욱더 아파트 가격을 내려서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동향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예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봐야 되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2007, 8년도 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7, 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라고 하고 하는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그 돈이 풀리면서 이문사태의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얼마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 마찬가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단지 미국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현재 대대적으로 유세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내수 경기가 최악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매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 같으면 달러를 매입했을 것인데 중국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2007, 8년도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달러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은값이 오르고 금값이 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경기가 나쁘면 금값이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금값과 은값 대부분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AI 산업이 급상승하면서 결국은 엔비디아에 마찬가지 주가가 오르고 전자제품이나 대부분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금, 은 사용 빈도가 상승해서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급성장하고 거품으로 일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축 상가 원룸 마찬가지 계속해서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구축 아파트 마찬가지 계속해서 가격이 2017년 18년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고 원룸 마찬가지 2017년 18년 가격으로 최소 30% 이상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원룸 가격이 45만원 50만원이었다면 지금 30, 40 그리고 오래된 원룸 건물 다시 20만원 15만원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고 신축 상가 다가구 주택 마찬가지 손해보고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매체의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마찬가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팔지 못하는 분들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결국은 물려있는 아파트, 물려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은 예전 2007, 8년도에서 10년까지 뉴스에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예전 뉴스를 찾아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팩트는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일은 없고 더욱더 물려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 대책이 나올 때 물려있는 부동산들을 팔려고 급매물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